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악화일로로 치닫던 한중 양국이 관계 복원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달 양국이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10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의체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APEC 직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 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의 회담도 추진 중이라며 문 대통령의 연내 방중 가능성도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관계 개선을 의식해 중국의 요구를 수용해 합의문에 반영한 반면 중국에 보장받은 것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장 큰 현안인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우리 측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지만 중국 측은 우리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고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길 희망한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중국은 사드 추가 배치와 미사일 방어 체계 MD 참여, 한미일 군사협력 구축 등에 대한 우려를 합의문에 명시했습니다. 반면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중국 측의 유감 표시는 없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미래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해달라며 사드 배치 문제 역시 양국 모두 입장을 충분히 표명한 후 관계 개선을 위해 그 자리에서 봉인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조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아니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네, 특활비 상. 검찰은 두 전 비서관을 비롯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전 장관 역시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안은 기본적으로 뇌물 혐의 수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매년 청와대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부터 4년 동안 청와대에 전달된 특수활동비는 40여억 원인 것으로 검찰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적폐 수사 등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30명의 검사를 증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정원 댓글 수사방해 의혹으로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국정원 관계자가 그제 저녁 춘천시엔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A씨는 국정원 소속 변호사로 2014년 4월 검찰 특별수사팀이 댓글 수사에 나서자 이에 대응하는 국정원 현안 TF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 이후 주변에 심리적인 부담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육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종학 후보자가 친인척과의 사인간 채무로 신고한 금액은 모두 7억 2천만 원. 이 가운데 2억 원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당일인 지난달 23일 아내가 이사자금 명목으로 빌렸습니다. 그런데 홍 후보자가 이사를 한 시점은 지난 8월 말로 2달 전입니다. 이사는 2달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러한 금전 거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국회의원 시절 홍 후보자는 정치인이 친인척과의 채무를 얘기할 때는 늘어난 재산을 해명할 자료가 없을 때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홍 후보자의 딸이 증여받은 상가와 관련해서는 3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면서 딸이 본인 지분만큼의 비용인 7천만 원을 내지 않은 문제가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부모가 대신 내줬다면 증여에 해당하는데 홍 후보자 측은 딸 몫의 리모델링 비용은 연말에 정산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홍 후보자 방어에 나섰습니다. 한 건물의 지분을 나눠 증여받은 것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라고 했고 홍 후보자가 딸을 국제중학교에 보낸 것은
과거 특목고 폐지를 주장한 것과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일자리와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새 정부의 성장 정책을 강조하며 국회에 협조를 구할 전망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6월 추경 예산안 연설 때처럼 각종 지표를 본회의장 전광판을 통해 보여주며 민생과 경제 일자리 창출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분리독립에 나섰다 해임된 뒤 해외로 피신한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이 망명서를 부인했습니다. 스페인 사법부는 카탈루냐 독립선포안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김현 특파원입니다. 스페인 정부로부터 반역죄 혐의를 받으면서 벨기에 망명설이 나던 푸지데몬 카탈루냐 수반이 브뤼셀에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푸지데몬은 EU의 심장부에서 카탈루냐의 현안을 제기하고 싶었다며 망명설을 부인했습니다. I am not here in order to demand asylum, political asylum. I'm here in order to act with freedom and safety and surety. 푸지데몬은 스페인 정부로부터 공정한 사법 절차가 보장되면 귀국하겠다며 스페인이 원하는 독립 추진 포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인 검찰이 자신을 상대로 반역죄 수사를 개시한 데는 근거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스페인 정부의 12월 조기 선거 방침은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푸지데몬 수반은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 직접 통치에 들어간 첫날인 어제 검찰의 반역죄 혐의 적용 발표 전에 강요 5명과 함께 브뤼셀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벨기에 정부는 푸지데몬의 브뤼셀 체류 구상과 관련해 자신들은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고 스페인 정부는 조기 선거 수용 뜻이 담긴 푸지데몬의 회견 내용은 정상화의 길에 다가섰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 사법부는 카탈루냐 독립선포안 효력을 정지하고 자치의회 의장 등에게 다음 달 초 법정 출석을 명령하는 등 위헌 심리 절차를 본격화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첫날인 오늘 여자 피겨 기대주 유영과 개그맨 유재석 등 무한도전 멤버들이 성화봉송 주자로 나섭니다. 그리스에서 출발한 성화가 전 세계에서 내리면 일본 주자인 유영이 인천대교에서 출발하고 이어 무한도전 멤버들이 인천대교에서 송도 성화봉송 구간에 함께합니다. 올림픽 개막일까지 101일 동안 2,018km를 달리는 성화봉송에는 이상화, 차두리 등 모두 7,50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일보입니다. 한 민간 헬기 운용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산불 진화형 헬기 물통에 담수 규격대로 물을 채우면 헬기가 뜨지 못한다고 합니다. 헬기 임대업체들의 만연한 담수 용량 부풀리기 관행 때문이란 설명인데요. 조종사들도 추락 위험 등을 우려해서 실제 담수 용량대로 물을 채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 경찰청이 칼을 빼들었는데요. 담수 용량 부풀리기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조만간 산불 진화형 헬기 물통에 방화수를 규격대로 채우고 헬기가 이륙할 수 있는지 직접 실험을 통해 확인한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재작년까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폐암 수술을 한 여성 환자 10명 가운데 9명이 비흡연자였다고 합니다. 폐암 전문가들은 요리 매연을 비흡연 여성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데요. 단백질 식품이나 식용유가 탈 때 발생하는 발암 물질이 연기나 그름에 섞여 폐 침투해 암을 일으킨다는 설명입니다. 튀김 요리를 즐겨 먹는 대만이나 중국에서도 비흡연 폐암 환자가 많다는데요. 때문에 음식을 조리할 때 환기 장치를 켜고 창문을 열어놓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국경제입니다. 애플이 지난주 국내 예약 판매를 시작한 아이폰 A 시리즈의 주문량이 아이폰 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약을 시작한 지난 27일 이후 닷새간 주문량이 전작의 60에서 70% 수준이라는데요. 배터리 불량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후속작인 아이폰 10을 기다리는 소비자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흥행 열기가 사라지면서 이동통신사들의 개통 행사도 예년보다 축소되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국내 휴대전화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엘프코리아 측에 아이폰 8의 팽창 현상 개선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외국 대사관이 밀집한 아프가니스탄 카불 외교단지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대사관과 3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아프간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4시쯤 카불 시내에 있는 와지르 아크바르 칸 외교단지에서 테러범이 조끼에 장착된 폭탄을 터뜨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프간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10대로 추정되는 테러범은 오토바이를 타고 1단계 검문을 통과한 뒤 2단계 검문에서 제지되자 테러를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8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상자들의 신원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아프간인이 다수일 것으로 당국은 추정했는데요. 테러 발생 장소가 우리 대사관과도 가깝지만 한국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유타 대학 캠퍼스 인근에서 현지 시각으로 30일 밤 20대 남성이 유학생을 총으로 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중국인으로 총격범에게 차를 빼앗긴 뒤 총에 맞아 사망했는데요. 당국이 용의자의 행방을 추적 중이며 사건 발생 직후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데 이어 다음 날 휴교령까지 발령했습니다. 할로윈 분위기로 장식한 백악관 건물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귀여운 꼬마 손님에게 사탕을 나눠줍니다. 매년 할로윈이면 백악관에서는 미국의 대통령들이 어린이들을 초대하는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올해 할로윈은 인근 지역에 다니는 학생과 군인의 자녀 등 6천여 명이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한 초등학교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한 허수아비를 할로윈 장식으로 전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몇몇 어린이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일부 학부모들은 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대통령을 희화화한 장식물은 적합하지 않다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김주혁 씨의 부검이 결정되면서 사고 발생 하루 뒤인 어제 오후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주혁 씨의 빈소가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에 차려졌습니다. 경찰은 1차 부검 결과 즉사 가능한 수준의 머리 손상이 사망 원인으로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심장 이상이나 약물에 의한 사망 가능성은 없는지 조직 검사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직 검사를 포함한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어제 배우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가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는 한류 스타의 결혼식인 만큼 중국과 일본 등 국내외에서 많은 팬과 취재진이 몰렸는데요. 특히 중국 언론은 비공개인 예식 현장을 몰래 촬영하고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한편 이날 결혼식은 중화권 톱스타 장재희부터 유동근, 전인화 부부, 황정민과 최지우, 김희선, 차태현 씨 등 톱스타들이 대거 참석해 시상식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최시원 씨가 새 앨범의 방송 활동에서 빠집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최시원 씨를 제외한 슈퍼주니어는 예정대로 오는 6일 컴백한다고 하는데요. 최시원 씨의 컴백 활동 불참은 반려견에 물린 이웃 주민의 사망 사건으로 인한 비난 여론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서 최시원 씨는 새 앨범의 녹음 작업과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슈퍼주니어가 어떤 모습으로 컴백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예투데이였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공기가 한결 부드럽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1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 아침보다 5도 이상 기온이 껑충 오르면서 때이른 추위가 누그러진 상태입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요. 서울과 광주 19도로 활동하기 한결 더 수월하겠습니다. 기온은 올라도 하늘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등 중부지방에, 모레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고요. 양은 많지 않겠지만 비구름 뒤편으로 찬 공기가 몰려와 주말 사이에는 다시 또
또 추워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중부지방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또 오후까지 강원 산간지방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출근길은 지금 대부분 10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19도, 부산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 선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투데이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